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화이팅 열심히 봅시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될 거고, 이 단원의 끝에가 이제 비열, 열팽창 이런 게 나올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것들의 일단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 어떤 의미야?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네가 그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되고, 좀 더 어려운 걸 배웠을 때 그 다음 것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머리가 된다고. 그래서 자꾸 말해주고 생각해주고 해야 머릿속에 자꾸 차곡차곡 쌓이게 될 거야. 그치? 단어들은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할 뿐인데,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알았죠? 그럼 첫 번째, 온도라고 하는 말에 다 한자어야. 그치? 뭐 열전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도라고 하는 것의 온자가 따뜻한 온자예요. 혹시 냉장고의 반대가 온장고인 걸 알아? 몰라요? 그래서 약국 같은 데 가면 온장고 같은 데 이렇게 열어가지고 따뜻한 거 이렇게 줘요. 따뜻한 음료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음료를 보관하는 장소를 우리가 온장고라고 하거든요. 따뜻한 온자를 쓰는 건데, 그럼 도는 정도라는 뜻이잖아. 그럼 온도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뭐 쓸 거냐면 도씨, 연, 도씨 이런 걸 쓸 거라고. 몇 도씨 쓸 거잖아. 그쵸? 보통은 온도는 어떻게 측정해? 온도계로 측정을 하죠. 그치? 그래서 온도는 온도계로 측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온도계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그쵸? 그 다음 온도는 실제로 도씨라고 정한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열나 뜨거, 존나 뜨거 이럴 수 없고 그냥 정확한 값이 필요해. 예를 들어 10도가 있고, 다리 꼬지 마. 10도가 있고 50도가 있으면 누가 더 뜨거운 거야? 50도가 더 뜨거운 거죠. 그럼 온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거야. 분자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운동이 매우 활발하거든요. 그럼 분자뿐만 아니라 입자라고 대표적인 이름을 부를 거고, 입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면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분자 운동이 얘는 띠용띠용, 그럼 분자 운동이 띠용띠용띠용띠용띠용. 그럼 누가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한 걸까? 첫 번째. 두 번째 게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하거나 활발하지 않거나 두 번째야. 집중. 그래서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건 온도가 높다는 뜻이다. 어려운 거 없죠? 다시 온도의 정의는 따뜻한 정도를 나타낼 거고, 우리나라에서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도씨를 쓸 거고, 온도를 측정할 땐 온도계를 이용할 거야. 온도가 높다는 건 열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즉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리되셨죠? 두 번째, 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물을 공기 중에 놓으면 그 뜨거운 물은 열 에너지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온도는, 즉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럼 분자 운동이 활발했던 애는 분자 운동이 점차 둔해지게 되겠죠. 그럼 분자 운동이 둔하다는 건 온도가 낮다는 뜻인 거고. 됐어?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럼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열 전달 방식이 3가지가 있어. 옛날에도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열 전달 방식은 3가지. 첫 번째가 전도, 대류, 복사.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의 3가지가 있는데, 이건 역시 오늘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먼저 전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전달해 준다는 뜻인데, 실제로 물질이 이동하진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뜨거운 국을 그릇에 담아 놓고 숟가락을 담궈. 그치? 숟가락을 담궈서 시간이 지나면 숟가락 끝을 만져보면 어떻게 되니? 뜨겁다고. 그치? 물질이 올라간 거 아니잖아. 이동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뜨거운 물에 숟가락을 담그면 숟가락 끝에가 뜨거워지는 걸까? 열이 이동한다는 건데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 먼저 열이 많다는 건 분자 운동이 매우,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한 거야. 그럼 물의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 그
그 매우 활발한 입자들이 누구를 자꾸 건드려? 숟가락에 있는 입자들을 계속 두들겨. 그치? 그래서 선생님의 움직임이 활발해. 그럼 앞에 이 친구의 움직임이 활발해. 그치? 이렇게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입자의 움직임은 이렇게 전달. 그래서 떨림이 자꾸 전달이 되는 거야. 입자들의 움직임이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 진동 전달이 되죠.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달이 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도라고 할 거야. 그쵸? 그래서 뜨거운 곳에 있는 물체를 만지면 매우 뜨겁죠. 이런 게 모두 전도라고 하는 열 전달 방식. 자, 두 번째, 대류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흐를 유자니까. 그치? 그러면 아까 전에 전도는 보통 고체 물질의 경우 전도를 할 거고, 그럼 대류라고 하는 건 맞아. 오, 잘하는데. 액체랑 기체의 경우 보통 대류라는 걸 할 거야. 그럼 직접 물질이 이동하는 거거든. 입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는 거야. 물에다가 보리차 알지? 이런 알갱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처음에는 얘네들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얘게 가열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뜨거워질 거거든. 아랫부분이 열받아서 뜨거워질 거고, 아랫부분의 물 분자들의 분자 움직임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고 나면 입자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서로 거리가 어떻게 될까?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밀도는 똑같아요? 그래요. 작아져요. 그럼 가벼워진다는 거야? 무거워진다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물이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보리알갱이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입자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추워. 이번엔 식었어. 그럼 갑자기 분자의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밀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이 섞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물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달 방식의 두 번째는 대류가 있죠. 공기도 마찬가지야. 공기도 뜨거워진 공기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 부피는 팽창해. 그럼 밀도는 작아져서 가벼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가죠. 그럼 추우면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기체도 이동하고 액체도 직접 이동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대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물을 가운데서 데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똑같이 불을 한쪽 끝에서 불을 대. 이렇게. 그럼 물이 어떻게 해서 대류가 될까, 얘는? 이쪽에는 물이 위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거야. 이렇게. 결국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그래서 이쪽으로만 데워도 물 전체가 뜨거워질 거고, 가운데서 물을 데워도 물 전체가 뜨거워질 거야. 그럼 전도랑 대류의 차이점, 전도는 입자들이 움직였어, 직접? 아니죠. 그냥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전달이 된 거죠. 하지만 대류의 경우는 직접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공기는 내려오잖아. 그래서 에어컨 설치할 때 에어컨을 왜 설치해야 돼? 왜? 차갑잖아.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래로. 그러니까 에어컨 아래로. 그럼 이런 난로는 아래쪽에.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결국 공기들이 다 섞이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실 전체가 따뜻해지겠죠. 그런 방식은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지구가 낮에는 따뜻하고요. 밤에는 춥거든요. 그럼 낮에 따뜻할 때 누구 때문에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거냐? 태양 때문이죠. 그럼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게로 전달이 되거든? 그럼 어떻게 와? 뭐 타고 와? 입자들이 날라와? 아니고 그냥 오죠. 그냥 와요. 그냥 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복사라고 할 거야. 복사. 그래서 네가 햇빛에 이렇게 있으면 따뜻해요. 이게 복사 때문이고 우리 몸에서도 이런 열 에너지가 나가요. 이걸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눈에 안 보여. 왜? 온도가 낮아서. 그럼 태양은 눈에 보이죠.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치? 그럼 아주 뜨겁게 가열된 물체. 예를 들어서 TV 같은 데 보면 왜 칼 만들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막 땡땡땡 두들겨서 딱 꺼내면 막 뻘겋고 막 그렇잖아요. 달구어진 쇠. 걔 만약에 밝은 데서 보면 별로 안 밝은 것 같은데 불 꺼서 딱 보면 어떨까? 무지 빨갛고 무지 밝지 않을까? 이렇게 밝아서 빛을 내는 이유는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태양이 저렇게 뜨겁게 빨개요. 그치? 그런데 우리 몸은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 빨개요. 우리 몸에 만약에 불을 붙이면 좀 그렇긴 한데 예, 그럼 타면서 막 열을 낼 거예요. 그땐 눈에 보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온도는 36.5도나 37도로 낮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열을 내보내고 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내보내냐면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 몸도 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좀 덥고 따뜻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무슨 열 전달 복사라는 거죠. 그럼 다시 태양 에너지라고도 하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도 할 거야. 왜? 에너지가 직접 지구에게로 오니까. 그 다음 지구도 에너지를 우주 밖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라고 하는 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열 전달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어려운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을 만약에 집에 있어 너희들이 집에 앉아 있는데 바깥이 너무 뜨거워. 그럼 집도 뜨거워지잖아. 그 다음 안쪽에 난방을 되게 많이 하면 이 난방이 바깥이랑 잘 차단이 안 되면 자꾸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 그럼 아무리 보일러를 떼고 아무리 집을 뜨겁게 해도 항상 추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열을 차단하는 거. 이걸 우리가 두 자로 단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창문에 뾱뾱이도 붙이고요. 커튼도 막 치고요.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뭐 베란다 가서 유리를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유리와 유리가 있으면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거 우리가 이중창이라고 하거든요. 이중창이라고 하는 건 봐봐. 내가 얘기하는 건 유리문을 2번 여는 게 아니라 유리 한 장에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와우.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걸까요? 단열 때문이야. 깨지지 말라고. 단열 때문이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유리가 있어. 이게 한 장의 유리야. 그럼 이 유리와 이 유리가 있으면 이게 한 장이라고. 그런데 집에는 이거 말고 또 한 장의 유리가 또 있죠. 이런 식으로 2번 베란다 문을 열게 돼 있지 않나요? 혹은 한 번 열게 돼 있다거나. 어쨌든 이게 한 장이에요. 너무 굵게 그렸나 봐. 다시 한 장의 유리가 있어. 이건 이제 알겠지? 거기에 사이가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한 장의 유리인데 안쪽이 비어 있어요. 이 안쪽엔 공기가 들어있어요. 응? 물 안 차게 하는 거지. 물 안 차게. 대부분 물 안 차게 잘 막아주는데 공기가 있는 이유는 봐봐. 만약에 유리만 있었다면 열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안쪽에 공기가 있으면 열 전달이 조금 더뎌지는 거죠. 막아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네, 열 전달을 막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단열이요. 단열. 차단하는 거야. 뭐를? 열을. 그럼 단열이 잘 되려면 3가지를 다 막으면 돼요. 전도 막고, 대류 막고, 복사 막고.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들아 잘 들어. 보온 유리병 알아? 보온 유리병? 네, 보온병. 안쪽에 딱 들여다보면 은색깔이야. 왜 은색일까? 햇빛? 일단 여기 보시면 정차려. 집중해줘. 다시 보온병을 떠올리면 일단 보온병을 떠올리면 마개가 이중 마개야.
안쪽에 마개가 있으면 이 안쪽에 마개가 또 있어. 맞아. 고무막 같은 거. 자, 그 다음 안쪽을 볼게요. 안쪽을 보면 이 안쪽이 진공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진공이에요. 진공이라고 하는 건 공기도 없고 기체가 아예 없는 거야. 그쵸? 이해해? 이해해? 오케이. 그러면 이 안쪽은 무슨 색깔이냐면 색깔이 은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중으로 마개가 되어 있어요. 이중 마개. 그럼 이제 뭘 차단한 건지 하나하나씩 따져보자고. 이중으로 된 마개까지. 그럼 이중 마개는 일단 열이 나가는 거, 즉 전도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전도. 열이 전달되는 거. 여기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혹은 바깥에는 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진공이래요. 그렇죠. 대류를 막죠. 왜냐하면 대류할 물질이 없어요. 진공이니까요. 기체가 없어요. 액체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열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가 비어있죠. 전도도 막아줘요. 와우. 그래서 진공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어. 뭐도 막아? 전도도 막을 거고요. 또 대류도 막아줄 거예요. 그죠? 이중마개는 전도를 막는다고 했죠. 그죠? 네, 그 다음 은색 코팅은요. 빛이 가다가 은색을 만나면 다시 돌아와요. 거울처럼. 와우, 가다가 돌아와. 그럼 뭘 막아주는 걸까요? 그렇죠. 복사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잘된 보온병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잘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 항상 물은 뜨겁고 혹은 차갑게 혹은 얼음 그대로 유지가 돼요. 비싸겠지. 완전 비싸지. 우리가 이런 거 비싼 게 있잖아. 여름에 쓰는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가 크기는 되게 큰 거 같은데 뚜껑을 딱 열고 보면 내부가 되게 좁아. 왜 좁아? 그 사이가 진공이라기보다 단열재를 안에 넣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단열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타이로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스티로폴. 스티로폴은 이게 떠올리면 어떻게? 너희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떤 형태야? 일단 하얀색이고 오리털 털 하나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스티로폴은 일단 하얀색이고 가볍죠. 왜 가볍지? 내부에 공기가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열재로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단열재를 넣기도 해서 실제로 열 전달을 막는다. 그래서 단열을 막는 걸 우리가 단열재라고도 하는 거죠. 스티로폴 같은 거. 어려운 거 없죠? 정리 한번 합시다. 첫 번째, 온도라고 하는 개념. 네, 뜨겁고 차가운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죠? 온도계를 측정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도씨라고 하는 건 온도를 얘기하는 단위가 되죠. 그럼 왜 온도가 높아요? 왜 뜨거우면 왜 온도가 높아요? 뜨거우면 그렇죠. 입자가요. 막 춤춰요, 입자가. 그렇죠.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온도계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열 전달 방식 세 가지 있댔어요. 첫 번째 전도, 대류, 복사가 있었죠. 전도 설명해보면 입자의 진동이 전달, 얘가 막 진동해서 얘를 탁 치면 얘도 진동해. 이 진동하는 애가 옆에 있는 탁 치면 얘도 진동해. 그래서 진동이고 입자가 실제로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뭐야? 전도. 그렇죠? 그 다음 전도는 주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주로 고체. 그렇죠? 네, 그 다음 대류는요? 액체와 기체가. 그럼 대류는 무슨 현상인데? 어떤 게 대류? 대류는 분자등이 활발해서 이 입자가
분장 등의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결국 밀도가 낮아져서 어디로 간다? 위로 올라가고 오히려 식으면 아래로 내려오게 돼서 입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거예요. 열을 가지고 운반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대? 대류. 정신없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항 오는 거, 기항 오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복사. 이걸 모두 다 잘 차단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단열이라고 할 거야. 단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차단해 주면 효과적인 단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에 단열재를 넣기도 하고 혹은 전도대류 복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